이영빈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이 참 더워졌어요. 네, 요새 네. 정말 날씨가 굉장히 오르락내락한데 정말 덥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맞아요. 요즘 만나는 분들마다 음. 너무 더워졌어요. 괜찮으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건네게 그쵸. 되더라고요. 습도도 네. 높아서 굉장히 정말 불쾌지수가 네네. 높아지고 있는데, 네, 이 네. 여름에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밖에 날씨는 덥고 안에 에어컨 아, 때문에 추워서 우리 조금 노약자들은 음. 벌써부터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특히 네.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네. 여성분들도 보면 네. 밖에는 굉장히 더운데 안에는 에어컨 시설 네. 하에서 정말 냉방병 걸릴 정도로 손발이 맞아요. 차갑고, 네. 이게 시즌 알러지가 아니면서도 왜 콧물 찍찍거리시는 분 네. 여자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깐요. 네, 정말 네. 조심하셔야죠. 맞아요. 음, 요즘같이 이렇게 음, 기온차가 안팎으로 좀 틀리다 음. 보면은 자주 실신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왜냐하면 이게 네. 이제 우리가 몸이 좋을 때는 네. 이런 적응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 이제 네. 따뜻한 데 있다 더 추운 데 오거나 뭐 네. 이런 왔다 갔다 했을 때 어느 정도 적응 능력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극도로 피곤하고 제대로 음. 식사 못 하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렇게 네. 약해져 있는 상태이거나 아니면 네.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런 네. 분들은 그 적응 능력이 적어지다 보니까 이제 점차 줄 네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아. 보니까 내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더운 데서 막 오래 네네. 있으면 우리 왜 이제 보통 일사병처럼 네. 걸리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너무 더워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온도가 확 떨어지면서 나의 네. 조절 능력 자체가 혈압도 떨어지고 아. 온도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아.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렇군요. 여름 건강을 특히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특히 요즘에는요. 음. 이 코로나 규제 완화되면서 결혼 소식 진짜 많이 들리더라고요. 저 맞아요. 청첩장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맞습니다. 저도 예. 갑자기 이게 본물 터듯이 네. 막 터지나 봐요. 그동안에 왜 네네. 하나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네. 이제는 뭐 50명, 100명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정말 많이들 그러니깐요.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결혼 소식과 함께 음. 임신 소식을 알려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동안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 결혼을 미루면서. 네, 네. 근데 이 결혼 정년기가 좀 음. 늦어졌잖아요. 많이 많이 늦어졌죠. 늦어졌죠? 네. 우리 네. 요새 20대 결혼하면 벌써 아 이런 그러니깐요. 말을 할 "아니 정도잖아요. 왜?" 이러기도 하더라고요. 맞아. 아니 네. 왜? 맞아요. 네. 맞아요. 음. 네. 그 정말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보통 결혼 정년기가 좀 음. 우리 한의학적으로 볼 때 결혼 정년기가, 저희 학교 다닐 때 한번 제가 교수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네. 우리 왜 결혼을 하려면 정자와 난자가 제일 건강할 때 그렇죠. 결혼을 할 거고, 네. 그래야 아이도 머리가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강한 정자와 건강한 난자가 만날 때가 몇 살이냐고. 그때 음. 저희가 대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이때였으니까 네. 여쭤봤을 때 네. 교수님 말씀이 니네 이미 지났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20살, 21살 아 이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결혼 정년기가 음. 정말 20대가 넘어서 30대가 될 경우에 우리 그러니까요. 예. 정자 난자는 어떡하지? 네.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깐요. 요즘은 뭐 40 넘어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어, 그래서 뭐 골드미스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35 세를 넘어가면 음, 난입니다. 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예. 이게 우리가 보통 호르몬이 정말 제일 건강할 때, 우리 네. 한약적으로 보면 이칠이 여자는 7의 배수로 움직이니까 이칠이 네. 14, 14살이면 이제 거의 초경을 시작을 하고, 네. 14살 때부터 21살, 그러니까 네. 3, 27, 22, 네. 21살 이때 이제 제일 발달이 많이 되는 거죠, 네 호르몬이. 네. 그리고 호르몬이 제일 왕성하고 근골격계가 좋을 때가 28세까지예요. 네. 그럼 28세 넘어가면 예. 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쵸. 남자들은 32세, 48이 32, 네. 여자는 47이 28, 예. 28세에서 남자 32세, 아. 요때까지가 정말 정년기인 거고요. 그 네. 이후로 넘어가면 우리 호르몬은 점차 쇠퇴할 음.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여성분들이 하는 골다공증도 보면, 네. 골다공증이 왜 우리 폐경이 되면 골다공증이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네네. 심하게. 그런데 보면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골 밀도를 검사해 보면 우리가 골 밀도가 줄기 시작하는 게 28세 이후부터 줄기 시작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28세부터 이미 우리의 뼈는 점차 줄기 시작한다는 네. 거죠. 아하. 그러면서 갱년기가 오면서 급격하게 확 줄어버리는.
형태의 아. 곡선을 이루거든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자와 난자도 마찬가지로 그 연령대가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결혼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아이는 갖고 싶고, 근데 음. 아이를 갖기가 힘드니까 요즘에 인공수정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참 많더라고요. 정말 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옛날에는 네. 아마 이 인공수정이 나왔을 때 왜 우리 연예인들이나 뭐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는 맞아요. 분들 네. 이렇게 할 때 임신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서 네. 늦게 미루고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요즘은 정말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인공수정뿐만 아니라 네. 시험관 아기뿐만 아니라 인공수정하고 시험관 아기하고는 다르죠. 네. 다를 뿐만 아니라 보통은 그냥 아예 결혼하기도 전에 음. 우리가 나의 정자, 난자를 그냥 그러니까 아, 난자를 네. 얼리는 경우가 네. 많아졌어요. 어허. 정말 이제는 그런 것도 있어? 라고 네. 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요. 이제는 20대, 30대, 20대 후반에서 30대가 넘어가게 되는 젊은 전문직 여성분들께서 네. 정말 이 난자 동결, 난자 네. 프리징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하죠. 아, 그렇군요. 와, 불임하고 난임하고는 사실 다르죠. 그렇죠. 네. 우리가 보통 시도를 이제 하죠. 내가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해서 이제는 아이를 가져야겠다. 네. 피임약도 여태까지 먹었던 거 중지하시고 네. 그럼 피임약 먹고 최소한 3개월, 6개월 정도는 준비를 하셔서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시도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왜 우리 옛날에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는데 네. 내가 6개월 동안 그래도 낳다내는 열심히 노력해서 음. 정자, 난자 나오는 시간에 딱 배란일에 맞춰서 부부관계를 하면 네. 임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게 6개월이 넘어가요. 네. 그러면 이게 왜 나 똑같은 배란일에 딱 그렇죠. 나와서 하게 되면 분명히 만났을 텐데 왜 착상이 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게 보통 난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6개월 정도를 난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이 기간이 길어져서 1년 이상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도를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불임이라고 표현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난임이라는 건 어려울 난자를 네. 써서 임신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네. 난임이라고 표현을 하고 네. 불임이라는 건 정말 임신이 안 되는 걸 아닐 불자를 써서 불임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런데 요새 정말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쵸. 세상이 네. 많이 좋아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공수정도 있고 그렇죠. 시험관 아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네. 그다음에 요새는 앱들도 굉장히 많이 잘 나와 있어요. 오. 여러 가지 네네. 앱, 그다음에 기구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나의 호르몬 수치를 측정을 하고 네. 내가 언제 피크에 올라가는지를 보고 부부 관계를 해서 이제 성공하시는 네. 분들도 많으시죠. 아, 그렇군요. 그럼 도대체 불임의 원인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불임이 정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난임 6개월, 불임 1년 네. 이상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는데도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내가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면 임신 시도를 할 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반드시 1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검사를 먼저 해보시는 게 맞으세요. 네.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네. 내가 35세 이상이 결혼을 해서 그 이후에 시도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냥 결혼 전에도 검사를 하시는 게 맞으세요.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불임의 원인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 이상이 없이도 네. 그러니까 보통 불임의 이상이라는 건 크게 이제 보면 난자의 이상이 있든지 정자의 이상이 있든지 네. 아니면 내가 왜 우리 난소에서 난자가 나와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난자는 우리가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나면 내 난소에 있는 난자의 개수가 1에서 2 밀리언이에요. 100만 개에서 200만 네. 개가 원래 갖고 태어나요. 네. 이러고 갖고 태어나서 그런데 사춘기 때부터 우리가 이제 배란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난자가 네. 그러니까 난소가 양쪽에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이쪽에서 나오고 한 번에 네. 이쪽에서 나오고 이렇게 한 달에 걸러서 한 번씩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딱 사춘기가 돼서 배란일 때쯤 되면 난자가 한 개씩 나오는데 그때 한 13살, 12살, 13살 이때 배란이 될 때쯤 보면 네. 이때 난자의 개수가 거의 300개로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죠. 그러네요. 예, 네. 30만 개로 준다고 네. 하죠. 그러니까 1밀리언에서 30만 개로 주는 게 내가 응애 태어나서부터 벌써 네. 그때부터 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네. 1밀리언, 2밀리언 개 30만 개로 주는 건 굉장히 많이 주는 건데 그렇죠. 이걸 왜 유전학적으로
아니면 진화론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을까? 음. 참 저도 그게 신기했어요. 네.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계산해 보면 한 달에 한 개씩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럼 내가 30년 동안 월경을 한다 해도 12살에서 50세 폐경이 되면 네. 뭐 한 30년 월경을 하면 나올 수 있는 개수가 한 360개 정도? 네. 이 정도밖에 쓸 수 있는 건 300개 정도밖에 되지 네네.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왜 1밀리언을 만들었을까? 저도 그러게요. 되게, 그쵸? 네.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게 확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아. 난자가 딱 나와서 네. 정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아하. 그다음에 만나서 착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이고 음. 내가 난자가 정말 몇백만 개 중에 200만 개 중에 하나가 나와서 정자가 한 번 분출이 되는데 우리 보통 10만 개가 넘게 정자가 네. 분출이 되잖아요. 분출이 되는 정자와 하나의 정자와 하나의 난자가 만나는 건 엄청난 확률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네. 우리 로또에 아마 네. 몇백 확률이 그렇죠. 될 텐데 네. 그럴 정도로 우리가 정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한 생명이라는 게 굉장한 확률로 굉장히 정말 럭키하게 맞아요. 만들어진 우리 네. 생명체인 거죠. 네. 나 보면 나하고 똑같은 존재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 보면 정말 우리의 생명이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네. 그래서 보면 진화론적으로 그렇게 많은 개수가 네.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우리가 그만큼의 생존율을 갖고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줄어버리고 네. 그게 300개 중에서도 우리가 한 개를 딱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한데, 난임이나 불임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정말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네. 우리 그 나이를 먹으면 아마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한 35세? 네. 우리가 보통 고령 임신이라고 표현하는 게 WHO에서 정식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35세 이상 네. 임신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네. 고령 임신자라고 해요. 네. 그 이야기는 왜 이 35세를 정해놨냐면 35세가 되면 일단 우리 아마 30세 넘어가면서 이 내 몸이 20대와 30대가 틀리네 그렇죠. 라고 느끼실 네. 거예요. 특히 35세가 넘어가고 나면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거예요. 네. 정말 내 몸 자체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거기다가 내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려면 내 몸이 정말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35세가 넘어가는 우리 고령 임신자들은 정말 건강해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호르몬 자체도 이제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네. 제가 아까 골다공증도 호르몬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네.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35세가 되면 우리 호르몬 자체도 줄어버리고 네. 그다음에 호르몬이 줄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우리 보통 난자가 배출이 되려면 브레인에서 뇌에서 그 뇌하수체라는 그 부위에서 호르몬이 난소로 자극을 줘요. 네. 너 빨리빨리 난자를 하나 잘 키워서 하나 내보내줘. 그래야 정자를 만나서 임신이 된다. 라고 시그널을 보내요. 네. 그러면 그 정자 난소 안에 있는 난자가 뚜루뚜루루 이렇게 이제 자라나서 네. 하나를 똑 배출을 시키는 시그널을 어디에서 하면 뇌에서부터 네. 신호를 보내요. 네. 그래서 뇌에서부터 신호를 보내서 내가 난소에서 하나가 나와서 난관을 타고 자궁으로 들어와야 난관 쪽에서 만나서 정자를 난관에서 만나게 네.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내가 브레인에서 뇌에서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이 영향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요. 아. 이 그 난소를 자극하는 그 호르몬 자체가 네. 거기 호르몬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옆에 스트레스 호르몬도 작용되고요. 아. 우리 갑상선 호르몬도 네. 자극하고요. 성장 호르몬도 자극하고요. 네. 굉장히 많은 호르몬들을 거기서부터 시그널을 보내주게 되다 보니까 아. 굉장히 복잡한 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것도 또 뭔가 썸씽 롱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이영빈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35세는 사실 젊은 나이인데요. 맞습니다. 너무. 네. 그럼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35에 무슨 철이 그렇죠. 들었을까? 저 아는 분들도 35세에서 45세까지가 가장 재미있는 나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40대 넘어가기만 하면 벌써 네. 내가 40대야 이거지만 네. 30대는 정말
어느 정도 인생도 좀 알고, 그쵸. 예, 그다음에 네. 경제적으로도 막 그렇게 20대처럼 쪼들리지 않고 네. 정말 즐길 수 있는 나이가 딱 그렇죠. 그때인 것 같아요. 네. 아, 맞아요. 그쵸. 그리워요. 그쵸. 인생의 그 재미를 보면 35세 참 좋은 음, 나이인데, 음, 우리가 임신으로 봤을 때는 음. 요게 좀 노산에 속한다는 거.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이 35세가 넘어가면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난자의 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네. 떨어져요. 네네. 그래서 난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난자의 숫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감소를 한다고 하잖아요. 35세가 넘어가면 난자의 질도 굉장히 많이 떨어질 뿐더러 뭐 숫자도 굉장히 많이 네. 줄어버려요. 네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금 이제 아마 불임 때문에 아마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시는 분들 중에 많이 하는 게 우리가 호르몬 수치가 얼마 있는지 보지만 그와 더불어서 AMH, 안티 뮬러니안 그 네.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네네. 뭐냐면 AMH 호르몬 자체는 내가 난자의 질, 난자의 숫자 이런 것들을 호르몬 수치로 해서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네. 결국 난소의 나이인 거죠. 아. 난소 나이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하지만 내가 나이가 실제 35세이지만, 내 난소 나이는 30살이야. 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내가 실제 나이가 35세이지만, 난소 나이가 거의 뭐 40대 후반? 어. 제가, 그 환자분들 중에 정말 저도 놀랬던 게 그분이 35세가 안 됐어요. 33세, 4세 요 정도였는데, 전문 변호사였는데, 네. 외국분인데, 그분은, 난소에 난자가 거의 숫자가 거의 없었어요. 아. 이런 사람들은 왜 우리가 보통 시험관하기를 하려면 호르몬제로 내가 난소를 과배란을 시키죠. 네. 그러니까 자극을 호르몬을 줘서 난자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개, 10개, 네네. 20개씩 막 나오게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그 중에 제일 건강한 걸 음. 뽑아서 우리가 시험관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아예 과배란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난자가 아예 넘버가 아이고. 없으니까 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분은 정말 그냥 몇 번 시도하다 그냥 아예 포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네.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에그 도네이션을 하든지 네. 그러니까 난자를 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든지 네. 에그은행에서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냥 포기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해 보는 거를 그 AMH 호르몬 갖고 네. 일단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내가 나이가 좀 들었다. 이제 내가 30대 중반이고 30대 한 뭐 32, 3세 이렇게 넘어갔는데 내가 결혼을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먼저 한번은 그냥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보통 난임 불임의 원인 중에 제일 많은 것들이 네. 우리가 보통 아마 30대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은데 네. 자궁 근종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제 주변에도 의외로 자궁 근종 수술 그렇죠. 받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자궁 근종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겼고, 왜냐면 이게 내가 증상이 없다 보니까 정말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자궁 내막증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자궁 내막증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왜 자궁이 있으면 자궁 내막에서 증식이 돼서 월경 한 달에 한 번씩 호르몬이 다가오면 얘가 자궁 내막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월경이라고 해요. 네. 이게 떨어질 때 자궁 내막이 이렇게 혈류층이 이제 쌓이게 넘어서 나오게 되는데 이 내막층이 점차 증식을 하는 걸 우리 자궁 내막증이라고 해요. 네. 그럼 증식을 한다는 건 자궁 내막도 두꺼워지겠지만 얘가 자궁 내막이 증식을 해서 난관, 난소 근처까지 가고 심지어는 이 자궁 내막 세포가 난관을 타고 바깥으로 나가서 복강으로 들어가요. 네. 그럼 복강에 들어가서 배에서도 네. 월경을 하는 거예요. 어허. 그럼 거기서 출혈이 되게 되면 네. 출혈이 되면서 자궁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복강에서도 월경을 하면서 그 안에가 장기들과 네. 방광, 대장, 소장 이런 것들이 유착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네. 이게 심한 경우에는 위험한 질환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자궁 내막증 증식하면 일단 자궁 내막증 증식을 하게 되면 일단 증상은 있어요. 네. 일단 월경량이 많아지겠고 네. 그쵸, 월경 세포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월경할 때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이게 배만 아픈 게 아니라 허리, 네. 허벅지, 다리까지 굉장히 아프신 분들은 네. 자궁 내막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세요. 네. 이런 나이가 들면서 자궁 근종도 왜 아마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데 이거 자궁 근종 왜 생겨요? 라고 하면 원인을 모르죠. 네. 그냥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면서 온다는 경우가 네, 되게 네. 많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돼서 자궁 내막증이 있는 경우에 네. 난관 쪽에 가서 왜 혈류 아마 보시면 우리 피가 났을 때 혈병이 생기면서 이게 이렇게 혈액이 딱딱하게 굳어버리잖아요. 네네.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피가 나면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굳으면서 우리 맞아요. 지혈이 되잖아요. 네. 그 지혈 기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자궁 난관에 가서 출혈을 하게 되면 어. 그 난관이 막혀버려요. 네. 난관이 유착이 되면 배란이 돼서 난소에서 배란이 돼서 난관을 타고 네. 자궁 안으로 들어와야 정자를 만날 네, 텐데 네. 그 난관이 막혀버리면서 우리가 보통 아무리 배란을 열심히 해도 네. 불임이 되는 원인이 아, 되겠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네. 세 번째로 많은 게 우리가 흔하게 요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 다낭성 난소 증후군 요새 참 정말 저는 20대, 30대 초반에서 이 증후군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배란이 아예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나는 월경을 꼬박꼬박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월경을 꼬박꼬박 하는데도 배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음흠. 배란이 되는데 월경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월경을 2달, 3개월, 1년에 정말 원래 초경 때부터 처음부터 월경이 좀 불규칙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게 나이 20대, 30대 넘어가면서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2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어떨 땐 6개월 이상 월경을 안 하고 넘어갔어요. 네. 이번 코비드 때 정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냥 6개월 동안 월경이 없었어요. 네. 3개월에 한 번 정도 해요. 이런 분들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되게 많으신데요. 네.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불임이 넘버원이에요. 아. 이걸 가진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배란이 안 되는 네네.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이걸 의심해 볼만 하세요. 이런 분들이 그렇군요. 네. 피 검사했는데 당뇨 소견이 음. 보인다고 하거나 체중이 굉장히 빨리 늘거나 네. 운동을 했는데도 살이 안 빠지거나 네.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아. 여드름이 되게 많으신 분들, 네. 그다음에 내가 다리 털이 좀 많이 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다 이 증후군이 여러 가지가 있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증후군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게 우리 병명이 아니라 증후군이라고 표현하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증후군이라고 표현한다. 네네. 근데 이게 보니까 증후군은 원인을 잘 몰라요. 원인이 왜 나오는지, 왜 호르몬이 밸런스가 깨져 있는지, 네. 왜 내가 배란이 안 되는지 모르는데 네, 이런 네.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 되게 위험한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한테 정말 우리 탄수화물 되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좋아죠. 네. 먹으면 힘나죠. 힘나요. 기분 좋아지고 네. 파스타, 빵 아우.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과자, 초콜릿, 아유, 너무 좋죠. 아이스크림 너무 큰일 좋죠. 났습니다. 네.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서 많습니다. 아, 야, 이게 나이가 드는 것도,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여성 질환들이 같이 발생을 한다는 걸 들으니까, 이걸 조금 어떻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20대부터 우리가 서로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이거를 정말요. 그냥 예. 네. 우리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서 우리 빵 과자만 먹는 분들 되게 네. 많으세요. 정말 많으세요. 밥은 안 먹어도 아이스크림 드시는 분은 계세요.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런 분들은 정말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하셨다거나 네. 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나를 한번 다시 뒤돌아봐야 아. 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지금은 편하죠. 네. 살도 안 찌고 네. 편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다는 걸 네. 명심하셔야 되는 거죠. 네. 자, 늦은 임신과 여성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좀 치료를 하고 네. 좀 몸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음. 궁금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임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먼저 자기 몸을 정말 관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관리라는 의미 자체는 일단은 내가 임신을 해야겠다 그러면 먼저 그냥 한번 검사를 하세요. 네. 호르몬 검사도 해보고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나한테 네네. 문제가 없는지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의 몸을 만들어야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불임하는 분들 중에 보면 제일 많은 저희 임상적으로 보면 제일 많은 증상들이 뭐냐면 늘 손발이 너무 차가우세요. 아. 배도 차갑고 네. 월경할 때 통증 자체도 너무 심하고 네. 소화도 잘 안 되고 너무 네. 예민하신 분들이 음흠. 불임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네. 근데 이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이 좋아지면서 확률이 그냥 확 높아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몸이 사람이요.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남들은 다 임신하고 네. 친구들은 다 아기를 다 갖고 있는데 왜 네. 나만 안 되지? 어.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사람이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렇죠. 마음이 급해지고. 예, 급해져요. 네. 내가 1년, 2년
더군다나 한 늦게 결혼해서 빨리 가져야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내가 그때부터 시도를 6개월, 1년 이상 했는데도 안 되기 시작하면 이거 나는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좌절감과 네네.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시도를 다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도 해보는데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요. 네. 그런데 나는 왜 임신이 안 돼요? 라고 할 때는 정말 스트레스예요. 차라리 내가 자궁 근종이 있어요. 라든가 아니면 난관이 막혔대요. 라든가 하면 원인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이걸 뚫든지 뭐 하든지 그럼 다시 또 희망이 있고 또 해볼 네. 텐데 문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호르몬도 다 정상이라고 네. 하고 난관, 정자, 난자도 다 괜찮다고 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그러니까 안타까울 때가 되게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렇게 그래서 일단 이분들이 제일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열심히 해서 딱 임신인가 보다 몸이 좀 이상하네라고 하는데 네. 나 이게 임신인 것 같아요. 네. 가상 임신도 정말 많이 느끼시고요. 네. 그리고 딱 이제 월경 출혈이 시작되면 그 디프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네. 정말 같이 내가 몸이 좋아지는 게 어떤 건지를 좀 느껴보시고 나면 네. 훨씬 더 내가 이걸 나를 그러니까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네. 반드시 좀 해보시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는 식단, 그다음에 운동하는 거, 네. 손발이 따뜻해지게 만들어주고 네. 자궁도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네. 큰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근데 사실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라는 걸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뭐 어떻게 몸을 따뜻해 맞아요. 하는지 잘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아마 이 미국에서도 우리 시험관 아기를 할 경우 IVF나 그다음에 인공수정 IUI, 네. 인공수정은 우리가 보통 정자가 난자가 딱 나올 시간에 맞춰서 네. 건강한 정자를 집어넣어 주는 거고요. 네. 그래서 네. 내가 착상이 저절로 되게 만들어 주는 게 인공수정이고요. 네. 시험관악이라는 IVF는 아예 정자와 난자를 다 그러니까 뽑아내서 네. 배란 이제 그 수정란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 수정란을 만든 다음에 자궁 내벽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게 시험관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은 하는데 이게 미국에서 정말 되게 비싸요. 한 미국이 한 지금 평균적으로 평균 가격이 한 25,000에서 28,000불이라고 하는데 네. 콜롬비아나 NYU 같은 경우는 거의 4, 5만 불 정도가 네. 들어요. 네. 그래서 4, 5만 불인데 이런 시험관 하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그 숫자가 내가 성공률이 한 번 해갖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이제 네, 너무 네. 낮다 없죠. 보니까 네. 평균적으로 2.7회가 평균 횟수예요. 네. 그럼 두 번만 해도 거의 한 아이고. 8만 불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8만 불이 넘다 보니까 너무 비싸다 보니까 네. 우리 한국 분들은 정말 의료비가 싼 한국으로 네. 날아가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네. 한국이 정말 좋아요. 네. 그러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 너무 그러니까 비싸다 보니까 한 번 할 때마다 굉장히 하고 이게 또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네. 거의 60% 이상이 보험이 안 돼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나의 돈을 내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예, 네. 이것만 또 보험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IVF 그 시험관하기를 하는 과정 중에 실패율이 2번, 3번 이상이 되는 보면 그냥 침 치료를 맞으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 NIH나 보통 WHO에서 보면 그 리서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이게 그 불임에 아큐펑처 침 치료나 약물 치료, 한약 치료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굉장히 경제적인 손실인 거예요. 네. 이게 4만 불, 네, 네. 5만 불씩 드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 침이나 한약을 치료하는 것도 좋다라는 게 이미 많이 보고가 되어 있고 네. 하지만 이게 어떤 과학적인 논리로서 이루어지는지 모른다라고는 네. 되어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성공률을 높인다. 그래서 정작 의사분들도 그냥 침을 맞으라고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막 앵자이티가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막 높아지고 내가 불안하잖아요. 이게 네. 첫 번째, 두 번째 실패하거나 아니면 시험관 하기를 하면서 유산될 확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유산이 너무 잘 되시는 분들도 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는데 그런 경우엔 그냥
아예 침을 맞으라고 보내요. 네. 그래서 의사가 보내주어서 침을 맞는 분들 꽤 많으세요. 아, 그렇군요. 예, 요즘에는 네. 아마 맨하탄에 진짜 많으셔서 네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침 치료가 과연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확률적으로는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 이제 한국은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말 한약 먹이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들 여러분들이 이제 음. 문의를 굉장히 많이 네네. 하세요. 이게 정말 안전한가요? 네네.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러니까 시험관 하는 중, 그러니까 하기 중까지 네. 트랜스퍼하고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정말 한약을 먹였을 때 왜냐하면 이게 환자분들이 본인이 느껴요. 네. 자기가 몸도 따뜻해지고 릴렉스가 되고 아. 내가 몸이 좋아진다고 느끼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 외국 분들도 지금 한약 드시는 분들이 저희는 꽤 많으세요. 네. 한약을 먹어서 이게 자기가 몸이 좋아진다는 걸 느끼니까 같이 네네.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아큐펑처의 침에 대해서는 정말 음. 논문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네. 이거는 그냥 반드시 시도를 해보시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조금 침 치료도 하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도 먹어가면서 네. 준비를 좀 해주는 게 좋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보통 이제 배란도 잘 되게, 그다음에 네. 난자의 질도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한약재, 네. 그다음에 자궁 내막도 혈류가 잘 통하게 해주는 네네. 한약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왜 남자 이렇게 우리 보통 그런 난자의 질을 좋게 하는 것들이 우리 보통 식물의 씨앗들이 되게 많아요. 네. 우리 왜 남자들 그 스태미나 좋아지고 막 그렇게 만들어주는 네네네. 정자의 질을 좋아주고 하는 것들이 왜 오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5가지의 씨앗인 거죠. 네. 그게 구기자, 타상자, 복분자 아마 복분자. 들어보셨죠? 네, 복분자죠. 들어봤어요. 예. 복분자가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산딸기처럼 생겼어요. 네네. 아주 비슷한데 그게 보통 이렇게 그걸 먹으면 복분자가 뭐냐면 어플복자에다가 네. 항아리 분자예요. 네. 그러니까 항아리를 소변을 보면 내가 항아리를 엎어버릴 정도로 힘이 세진다는 아, 뜻에서 어. 복분자예요. 그게. 네네. 그 복분자가 이렇게 먹게 되면 정말 힘이 세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복분자인데 네. 복분자, 사상자, 구기자, 오미자 이렇게 오미자. 5가지 오미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 5가지로 만드는 걸 오자대라고 해서 네. 이 오자를 가지고 우리가 남자들 정력을 좋아지게 만드는 네네. 환으로 만드는 약이 오자 네. 환이에요. 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여성들의 난자도 질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들도 거의 대부분 씨앗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자라는 게 씨앗 자자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씨앗이라는 게 우리 식물들도 보면 왜 요새 한참 막 왜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씨앗을 하잖아요. 그 씨앗에는 굉장한 파워풀한 힘이 있어요. 네. 그게 땅을 뚫고 씨앗을 내보내야 돼. 그러니까 싹을 내보내는 그 엄청난 힘이 그 씨앗에 들어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씨앗을 먹음으로써 네. 우리 난자의 힘을 키우는 거죠. 아. 그래서 토사자나 네. 사상자나 여정자나 이런 네. 것들이 다 난자의 질을 높여주는 아. 우리 씨앗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한약들을 써요. 네. 거기에다가 우리가 보통 이제 사물탕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물탕이 뭐냐면 4가지 약재예요. 이게 네. 당귀, 작약, 숙지왕, 숙지왕, 천궁 네. 이렇게 4가지 약자인데 이거는 그냥 여자들의 보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혈류 자체를 순환을 좀 많이 도와주고 네. 자궁 내막을 증식해 주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체질에 따라 기본으로 사물탕에다가 이런 것들을 가감을 해요. 네. 내가 소음인 같은 경우는 인삼도 넣어주고 어. 태음인 같은 경우는 녹용도 넣고 네. 이런 식으로 체질에 따라서 가감을 해서 내 몸을 좋게 만들어서 우리의 난자의 질, 자궁 착상이 잘 되게끔 네. 난자의 질이 좋아지게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마 나중에 인공수정이든 자연 임신이든 시험관학이든 제일 중요한 건 착상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착상탕을 어느 정도 잘 만들어서 내가 이제 착상이 잘 되게끔만 도와줘도 임신의 확률이 확 높아지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임신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음. 해주고, 그럼 임신을 해서도 혹시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우리가 아마 유산을 경험하신 분들 아마 그 고통 네네네. 아픔 많이 느껴보셨을 네.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늦은 임신을 겨우겨우 했는데 네. 내가 4주, 그러니까 4주에 유산되는 것들은 아주 많고요. 이게 네네. 내가 그냥 월경 임신했는지도 모르고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많이 유산할 경우가 임신 7주에서 8주 사이예요. 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4주, 8주, 12주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원래 이제 내가 임신을 했다 하더라도 네. 원래 내가 그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썰수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시기가 딱 그때. 네. 그러니까 내 몸이 벌써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4주째 되면 월경을 해야 되니까 28일 주기로 네네. 내가 28일 주기가 됐으니까 나 월경을 해야 돼라고 딱 올라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럼 그게 제일 많을 때가 아. 4주, 12주, 그러니까 18주, 12주 이때가 네네. 이제 그래서 제일 많이 유산할 때가 임신하고 제일 많이 될 때가 7, 8주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임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슬프게도 유산을 네. 하시는 분들 더군다나 우리가 3번 이상 음. 유산을 하는 경우는 습관성 유산이라고 네네. 하거든요. 네. 이 습관성 유산은 시험관 아기를 했어도 네.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보니까 네네. 내 이유 없이 유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서 이런 분들 정말 안타깝게도 네. 이런 분들은 저희가 그냥 11주, 12주까지는 그냥 침치료를 같이 하세요라고 해요. 네네. 근데 이것도 굉장히 효과 좋으세요. 아, 그렇군요. 네, 그냥 혼자서 그냥 네. 누워갖고 꼼짝도 못 하시는 것보다 아니, 정말 누워서 가만히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정말 무서운 분들은 나중에 저희 환자분 중에 정말 그분은 너무 많이 토했어요. 그러니까 40주 내내 10개월 네. 내내 토하시는 분이 네. 정말 전 그분 보고 네네. 정말 저렇게하고 의지의 한국인이다. 음흠. 결국 그 사람이 38주에 이제 출산을 했는데 그 네. 38주 동안 정말 그 고생이란 야. 체중이 거의 임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한 6파운드도 안 늘었어요. 아.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아기만 크고 본인은 쫙쫙 빠지셨군요. 예, 네. 정말 못 먹었어요. 네. 그냥 한 번 먹고 한 네. 3일 고생하고 한 번 아이고. 먹고 3일 고생하고 이거를 저는 어떻게 저렇게 38주까지 저럴 수 네. 있을지 저도 놀라웠는데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은 정말 40주, 38주 내내 누워서 살았어요. 아.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네. 더군다나 그 자궁 그 막 자체가 너무 약하니까 네네. 얘가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궁 하수가 네. 생겨서 자궁 경부 자체를 네. 정말 홀드할 수가 없다 보니까 네. 누워서 사신 분이었는데 네. 근데 이렇게 유산하는 경우는 정말 침치료도 같이 도움이 되니까 네. 같이 받으시라고 고생하지 마시고 그렇군요. 임신을 해도 침치료를 꾸준히 하실 수 있다는 거. 예. 많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는 왜 7주, 8주 되면 이제 입덧 시작하잖아요. 입덧 또 너무 힘드시죠. 맞아요. 예. 입덧 정말 저 그 감자만 먹였는데 먹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네. 감자밖에 못 먹어요. 너무나 토해갖고. 네네. 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니와 네. 그다음에 왜 또 이제 입덧뿐만 아니라 입덧이 끝나고 나면 왜 이제 아기가 커지면서 허리랑 골반 통증이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네. 아프잖아요. 이런 경우도 우리가 침치료하는 경우, 네. 그다음에 이제 잠 못 자는 거, 네. 소변 두통, 그다음에 위산 역류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도움을 받으세요. 아니 사실 임신을 한다고 해서 이제 끝이 아니라 정말 그 과정이 길고 맞습니다. 입덧이 시작해서 입덧이 끝나도 입이 깔깔하니 뭘 먹어도 맛도 없고 그럼 아이가 크는데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없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잠 잘 못 자고 아기를 낳아서도 우울증이 오고 산후 우울증. 전몸살 오고 얼마나 힘듭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걸 그래도 좀 도움을 받으시면 내가 네. 막 그냥 생으로 고생하시는 것보다 나으시니까 네. 가까운 데서라도 아마 자문을 구하셔서 네. 아마 치료를 받게 되면 네. 훨씬 덜 고생하고 네.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요새는 네. 왜 미국에서 친정 엄마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많고 그렇죠. 여기는 타주에 사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산후 도우미를 받는다 그래도 3주, 4주 이후부터는 자기가 혼자 고생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아무것도 네. 모르는 그 나이에 정말 뭘 할까 저도 그럼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정말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께서 또 곁에 계시면 네. 그나마 좀 안심을 하지만 그러지 않고 고생하시는 분들은 정말 도움을 맞아요.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생명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임신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 침치료 그리고 자신의 그 성향에 따라가지고 체질에 따라서 약도 드시면서 준비를 하시고 임신을 하시고 난 후에도 이렇게 좀 아이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침치료를 꾸준히 하시고 아기를 낳고 나서도 이제 침치료라든지 약을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산후에 네. 산후도 너무 고생스러워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저도 딱 표현을 이렇게 해요. 정말 이게 내 아니었으면 벌써 갖다 내가 버렸다라고 네. 표현할 정도로 잠 못 자죠. 못 맞아요. 먹죠. 네. 정말 나라고는
정말 존재하지 않는 아기를 네. 위해서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운데 그렇죠. 그런 경우에 정말 아기 낳고 나서도 산후 어혈도 풀어주는 경우도 되게 네. 도움을 많이 받고요. 네. 그다음에 산후에 아기가 정말 이렇게 못 먹고 40주까지 정말 못 먹고 사시는데 음. 거기다 아기 낳고 아기 젖까지 물리려면 그렇죠. 네. 정말 젖도 잘 나오지 않는데 엄청 고생하시는 분들은 산후에 기여를 보여주고 하는 것들도 네. 우리가 또 많이 이용을 해요. 네네. 그래서 아기 수유를 하고 있는 중에도 한약을 먹을 수 있나요? 네. 이거 네.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네. 안전하게 씁니다. 아. 정말 이거를 그래서 저희가 생후 6개월짜리 아기들한테도 저희가 한약을 쓸 경우가 많아요. 네네. 여러 가지 네. 폐열부터 아토피부터 정말 뭐 야제증 잠 못 자는 잠 못 애들, 자고. 네.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때문에도 우리 쓰는 것처럼 네. 산모들한테도 우리가 그런 약재들 이용하다 보니까 네. 안전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첫 아이를 낳고 나서 몸 관리를 잘 해 주셔야지 두 번째 아이를 가질 때도 크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둘째는 훨씬 네. 힘들지요. 네, 네. 맞아요. 둘째, 셋째?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관리를 네. 계속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기 다 낳고 난 다음에도 내 몸 자체를 정말 잘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 네. 나도 아기하고 남편한테도 잘할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내가 네. 너무 힘들면 우울증도 생기고 네. 정말 내 몸 관리하지 않으면서 내 몸뿐만 아니라 가정 자체가 화목해질 수가 네.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네, 맞아요. 그렇죠. 아기 낳고 나면은 모든 뼈들이 이렇게 다 느슨해진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특히 우리 골반 같은 경우는 원래 구조 자체가 이렇게 그냥 엉성하게 붙어 있는 게 우리 골반이에요. 네. 근데 이게 왜 아기 임신했을 때는 골반이 늘어나면서 애기가 뼈가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완전하게 아기 낳고 나서 제자리로 안 가요. 아. 그럼 이 상태에서 언스테이블하게 있다 네. 보니까 손상이 되게 많은 거고 네네. 그래서 아마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체중은 거의 막 너무 힘들어서 다 빠졌는데 청바지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네. 들어가요. 정말 골반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 안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도 내가 정말 다이어트를 해도 산후 다이어트도 건강하게 해야지. 아, 그렇죠. 네. 네. 무리해서 하시면 정말 여러 가지 몸이 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네. 조심하셔야죠. 네. 아이를 낳고 나서도 몇 년 동안 계속 임신한 것처럼 배가 부풀어져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 내 벤지, 애기 벤지 정말. 네네. 네, 근데 하셔야 되는데 요즘은 정말 임신하고 있는 중에도 다이어트를 시켜요. 네. 왜냐하면 임신했을 때 비만이 될 경우에 임신 중 비만에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요. 특히 네네. 임신 중 중독증도 되게 네. 많고 임신 중독증 이거 되게 무서운 병이에요. 네. 만성 고혈압, 그러니까 아. 혈압도 높아지고 네. 단백뇨도 빠지면서 네. 우리가 보통 부종도 생기고 네. 임신성 당뇨 생기고 네. 이런 것들이 생길 경우가 보통 임신 중 과비만일 경우에 네.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이게 임신 중에 사망 원인의 넘버 원이 임신 중독증이에요. 아,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네. 자간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단백뇨 빠지면서 우리가 뇌 브레인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에필lep시 이게 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럼 발작으로 아기도 사망하고 산모가 아. 사망하면서 아기도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네. 임신 중에 만약에 내가 임신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네.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전에 비만한 사람들은 네. 임신을 위해서도 네네. 반드시 다이어트를 해서 다이어트 조절하고 네. 그리고 임신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 임신 중독증이 혹시 노산에 더 많이 발생하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호르몬 조절 자체가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어려워져요. 네. 젊었을 때는 왜 살도 아무리 먹어도 살도 안 쪄요라고 네네. 하시는 분들이 나이 먹으면서 살찌는 경우 많잖아요. 네. 그게 이제 대사율도 떨어지고 호르몬 자체가 이제 밸런스가 굉장히 빨리 깨지고 임신이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우리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네. 이런 원인 때문에도 노산들을 가진 분들, 네. 고령 임신자들에게 임신 중독증의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아. 그래서 반드시 연세 있으신 분들은 네. 저희가 반드시 그냥 임신 안 시켜요. 네네. 반드시 조절하고 하시라고 먼저 말씀드리죠. 그래서 아. 디톡스를 시켜서 살을 빼게 하거나 네네. 아니면 관리를 해서 정말 조절해서 지방, 체지방 자체를 많이 줄여서 네. 임신을 하게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둘째 애를 낳고, 그러니까 첫째 낳고 배가 네. 정말 뱃살이 줄지 않은 경우도 제가 이거 반드시 조절하고 둘째 임신하시라고 해요. 아, 그렇군요. 확률이 높아져요. 네. 대부분 첫째 낳고 배가 나온 상태에서 둘째 낳고 난 다음에 빼면 돼 그러시거든요. 네. 네, 둘째 나면 더 잘 빠진대 뭐 이렇게 안 얘기하시고. 빠져요. 정말 빼기 네. 어려워지고요. 둘째 아마 임신해 보신 분들 느낄 거예요. 살도 더 안 빠지고요. 체중도 금방 늘어요. 왜냐하면 이제 네네. 몸이 나의
몸이 첫 아이 때 임신을 하면서 이미 네. 늘어져 있기 때문에 네네. 이미 알아요. 내가 아. 기억을 하기 때문에 흡수율이 굉장히 빨라져요. 네. 그래서 체중도 그래서 막달 가면 거의 한 9개월, 10개월 가면 그냥 속도가 확 하고 올라가 버리죠. 그게 둘째 때가 훨씬 더 높아요. 네. 우리 몸이 참 학습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진짜 뛰어납니다. 그쵸. 이게 정말 제가 몸이 이렇게 생겼는지 왜 생겼는지가 다 이유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듯이 준비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좀 이렇게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자, 오늘 이제 우리 생활상담 이영빈 박사님이랑 함께 늦은 임신 그리고 여성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방송 들으시고 정말 더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신 분은 이제 오피스로 연락을 드리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맨하탄 오피스 전화번호 212-564-3200, 212-564-3200이고요. 뉴저지 오피스 201-592-9800, 201-592-9800번입니다. 정말 요즘에 나이가 정말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친구들은 정말 잘 못 봤어요. 그렇죠. 예, 뭔가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직업을 가지고 음. 무슨 플래닝을 세우고 30 넘어서 35세 이렇게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환자를 보면서 그 33세에서 37세 환자가 제일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저도 막 도와주지 못할 경우도 많고 네네. 정말 그냥 어떻게든 왜 우리 한국 사람은 정말 건강을 위해서 막 끌어오잖아요. 그렇죠. 해주고 네. 싶어서. 네네.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시대가 네.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떡해요. 이거 시대를 피할 수는 없고 대신에 우리 몸을 조금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침치료와 또 한약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용빈 박사님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